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인사하실 때 표정이 싹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지난번에는 이제 2023년 미리 보는 대박나는 나이 편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박 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년 한 해도 뭔가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에 조심해야 되는 나이. 조심해야 되는 나이는 글쎄 이제 내가 나이를 잘 모르고 네. 일단은 20대의 쥐띠. 20대 뒤면 이제 내년 나이로 28.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쥐띠들은 보면 내 마음이 정하지를 못해. 갈팡질팡? 갈팡질팡한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 23년에는 이 쥐띠들은 내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좀 잠시 접고 중심을 잡고 가면 괜찮다. 그리고 또 구설의 시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선생님 28이시면 이제 한 살 초년생인데 구설수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직장 관계에서 그러면 직장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친구들 간에 그런 다툼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28 병자생 쥐띠들은 올 한해는 어쨌거나 시시비비 가려야 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심하면 관청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럼 다른 띠는 30대의 닭띠, 31살. 31살, 개유생. 개유생 닭띠. 그렇지. 이 개유생 닭띠는 뭔가를 시작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내 마음과 뜻대로는 잘 안 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닭띠들은 배반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군가한테 계신다. 그렇죠. 아랫사람이 됐든 또 혹은 내 상사가 됐든 내 연인이 됐든 간에 어쨌거나 불화가 생기고 이별이 생기고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띠도 뭐가 있을까요? 내년에는 또 54세 개띠가 있죠. 내년이라는 것보다도 23년 해운년에는. 네. 예, 이 개띠들은 저희가 얘기하는 무속에서는 9을 가지고 성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7도 성주지만 9의 성주를 내년에는 가지고 올 수 있는 해운년인데 이 54세 개띠들은 욕심은 많은데 내가 뜻하는 바를 잘 못 이룬다. 또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모든 것들이 좀 불편하다. 불편해서 어쨌거나 54세 개띠들은 경술생 개띠들은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니 앉아서 속상하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특히 운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운전 조심. 예, 사고수가 비치니까. 선생님 지금까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띠들 말씀해 주셨는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개운법이에요. 2월 4일 양력으로 입춘날 시작되는 날 목욕제기를 하고 속옷도 깨끗이 갈아입고 어떤 뭐 중간이든 산 꼭대기든 정상이 됐든 간에 내가 가까운 데 사는 동쪽 산을 가서 내 나이수만큼 반배를 하는 거예요. 반배를 하면서 올 한 해에 나한테 나쁜 애군을 다 풀어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빌어서 또 되는 개운법이에요. 그거는 입춘날 새벽에 가야 돼. 해 뜨기 전에. 그리고 내려오실 때는 반드시 그 부근에 약수터에 들려서 물 3모금 마시고 내려오시고 이왕이면은 통 하나 가져가셔서 약수물 받아오셔서 아침밥을 해 드시는 게 좋아요. 비방법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운법이라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박나는 나이와 기운, 그 편을 보고 오시면 좋고, 네네. 12년의 흐름 중에서 단타로 1년만 봤을 때, 내년 단타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좀 그 해가 좀 불편하다. 불편하다. 사주가 사납다. 좋지 않다. 병고가 생긴다. 하는 나이 띠. 그러면 우선 아까 했던 것처럼 3위부터 예. 두둥. 3위는 갑자생이에요. 갑자생. 올해로 39. 내년이면 40살이 되겠죠. 갑자생이 자묘 사명이라는 살이 끼어서 폐가 망신,
근데 갑이라는 기운은 물이 적절하게 들어오니까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뜻일 거예요. 허나 자금이 수독되거나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요. 숨은 시대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요. 갑자생들이. 조금 더 간다 이런 얘기. 그죠? 나는 직진하고 싶은데 갑자기 차가 우회전한다든지 내가 지금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비가 오고 우박이 미친 듯이 쏟아진다든지 갑자생들은 가긴 가야 되겠는데 불편하다는 거지. 가도 늦어진다든가 약속 시간에 너무 많이 오버해서 도착한다든가 가긴 갔는데 원하는 걸 갖고 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가지 못한다는 건 아니야. 숨은 시대에 원하는 대로 수월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좀 지치네요. 그죠? 뭔가 계획을 갖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갑자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 개미년을 만나면 다른 만약에 내가 했던 것보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출발하셔야 되고요.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네. 내가 오늘 땅을 계약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분명히 야가 어그러져. 어그러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실수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지려받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것도 조금 더 일찍 한 발 더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도 그 시간에 도착은 하되 비슷하게 도착할 거야. 더 빨리 출발해도. 그래도 가도 하나는 얻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되죠. 한 번 더 지려받기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묘년을 놓고 이제 신수가 사납다, 불길하다, 이 경자생이에요. 올해로 63, 내년이면 64살이 되죠. 몸이 크게 아프다든지 큰 수술을 한다든지 내 생명에 내 자리에 위급함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큰 수술을 해서 내가 기로에 서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자리에 유태롭거나 하는 그 자리를 지키냐 못 지키냐 내 몸을 지키냐 못 지키냐를 결정해야 되는 해가 될 거예요. 그게 내 몸이든 내가 갖고 있는 자리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노력할 기운이 없어 그러면 그냥 빨리 움직이시는 게 더 이득이세요. 아 그냥 미리 자리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미리 검사를 해서 미리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래도 몸은 간들간들하지만 우리가 장마철에 태풍 오고 비 온다고 했잖아요. 엊그저께 한남로 오는 것처럼 온다는데 굳이 배 타고 제주도로 가겠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가고 싶으면 그 전전에 태풍 오기 전에 미리 가서 그 태풍을 제주도에서 맞이하는 건 어때? 배는 안 타잖아. 네. 대신 밖에는 못 돌아다녀. 경자생이 내년에 몸이 위험하대. 미리 검사해서 수술할 게 있거나 뭐 떼낼 게 용종 같은 게 있으면 미리 뗐어. 왕캐는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그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회복은 빠르지 않아. 그런 의미죠. 그럼 몸을 일찍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사는 집이 유태로워. 대출금을 많이 끼고 있어서 지금 간들간들해. 아 일찍 정리하고 나와갖고 조금 적은 평수로 일찍 옮겼다고 해서 당장 생활하는 건 편치 않지만 숨은 쉴걸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못 지킬 것 같아. 마지막에 내려오지 말고 먼저 깨끗하게 못하겠어. 이것도 괜찮아요. 요즘에 그걸 손가락질 안 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맞잖아. 현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도 선생님 나 여기가 아파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어디가 아픈지 한번 뭐 알아서 약 주시오 이러지는 않잖아. 약 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아. 내가 먼저 말하잖아. 그거인 것처럼 경자생들은 내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든 내 몸이든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결정나는 해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돼요. 60갑자 중에 1위 병자생이에요. 병자.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죠? 네. 27살. 내년이면 28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생활을 막 시작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어떤 직장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개묘년이란 기운을 만나서 이 친구가 인생의 큰 시련을 처음 맛본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됐으니까 뭐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그래 하고 넘길 수 있잖아. 왜? 그보다 더 심한 일도 겪어봤으니까. 27살에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서 뭔가가 뿌리를 내리려고 막 올인하는데 이게 나무가 뿌리채로 뽑혔다? 그럼 멘탈이 흔들리겠죠? 세상을 그만 살고 싶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이럴 때 오는 거죠. 심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힘드니까 어디 하나는 부여잡고 싶은데 부여잡을 건덕지가 없으니까 멘탈도 흔들려, 마음도 흔들려, 몸도 흔들려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들 호전이 안 되고 좋은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을 한들 인생이 바뀌지가 않죠. 그러면 세상이 희망적인 게 아니고 절망적으로 바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병자생들은 내년 2023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해라는데 우선 지금부터, 지금 딱 가을이에요. 입추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몸을 조금 만들어놔, 근력을. 그리고 이 몸을 만들어놓은 단계에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정말 하기 힘들었던 일을 한 번씩만 해보세요. 그거는 인내력 테스트예요. 내가 가끔씩 한라산을 타거든요. 아주 가끔? 자주는 못 타. 너무 힘들어. 왕복 나는 막 9시간, 10시간 걸려요. 근데 왜 가끔 타느냐? 어차피 한라산을 타기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는 없으니까 끝을 보고 다시 와야, 이게 내 참을성을 기르는 거예요. 산이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요즘 막 변덕이 심해졌고 막 실증을 빨리 느꼈을 때 정말 가기 힘든 산을 가요. 어차피 출발했으니 정상을 찍고 내려와야 되는 그 끈기를 거기서 발동해요. 2달에 한 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그렇게 끈기를 발동할 수 있는 거. 내 체력의 한계를 느낄 만한 것도 상관없고 아니면 아픔을 완전히 참을 수 있을 만큼 뭐 고통을 느낄 만한 마라톤도 괜찮고 마라톤은 전신력 싸움, 육체적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해봐도 결국은 포기해요. 못할 수도 있어. 운동을 안 했다 그러면. 근데도 하라는 건 이거 하나만은 해야지 하는 그 끈기가 거기서 발동한다 그러면 그 끈기력 때문에 2023년이 조금은 더 수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예. 강해야지만 버틸 수 있으니까. 현실적인 그래도 어려운데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나마 그거라고 했을 때 조금 버틸 수 있는 우리가 피곤하면 바깥 하나 먹었다 해서 피로가 확 풀리지는 않아. 근데 먹으면 뭐가 나아져? 지금 당장은 좋아지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그 피곤해.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만 버틸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우리 몸은 금방 적응하거든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병자생들은 그렇게 해서 아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시작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또 아까 나무가 이렇게 기둥지로 뽑힌다. 그 빈자리에 이제 공황 같은 게 남는 거예요. 허하죠. 이 나무는 뿌리 내리고 싶은데 못 내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 내 낙엽부터 말라가지고 마지막에 뿌리가 말라. 이 뿌리가 내 정신이라 그러면 나는 막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 내가 미리 뽑히기 전에 수분을 많이 보충해 놓으면 한 달 버틸게 2달 갈 수 있을 것이고 2달 버틸게 넉 달 정도를 버틸 수 있으니 그걸 지금부터 워밍업 샵에서 테스트 하셔야죠.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사실 저번에는 2023년 네. 이 대박나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2023년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띠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좀 있죠. 운기가 올라가는 게 있으면 정체도 있고 조금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3년도 조심해야 되는 띠들. 우선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년 수전에 질병, 관제, 그 다음에 이별수 이런 게 있어요. 이별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상복, 이불수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별수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랑 우리가 헤어짐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신당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좀 예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원숭이띠 정말로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이 이름 석자로 인해서 굉장히 손재가 크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금전이 지금 삼재가 지금 올해 들어오고 내년까지 후년까지 지금 이어감에 있어서 중간 묶는 삼재 이렇게 크게 바람이 친다라고 하는 거는 후년도 사실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떤 사업 확장, 투자 내지는 좀 변동 이거 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있는 자리에서 유지를 하신다. 내지는 더 투자를 안 한다. 그리고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 아이템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숭이 띠 분들은 내년에 특별히 목 쪽, 갑상선 쪽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닭띠 분들인데요. 닭띠 분들 중에 내년에 이제 19이 되나요? 의료생들이 내년에 19이 되네요. 고3이 되는데, 요 고3 수험생들, 자제분들 계신 분들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수험생들이 거의 우리가 이제 전교에서 1등을 했다 하던 애들이 20등, 30등 전교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하기에는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는 해가 됩니다. 뭔가 내가 자꾸 어떤 뭐 연락이 오든 친구랑 어떤 얘기를 하게 되든 잡담을 하게 되든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해가 되고 체력적으로 좀 많이 딸려요. 체력적으로 딸리다 보니까 감기 기운, 몸살 기운 이것이 조금 계속 진을 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래서 내년 수험생들 내년 경쟁률도 더 높아가는데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재수를 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 건강 관리, 체력 관리 하시고, 요 수험생들 두신 부모님께서는 신당 찾으시는 분들 미리 예방법 쓰시고 미리 어떤 발언, 기도 발언 정성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유생 중에 제가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분들은 지금 내년 79이 되네요. 의료생분들 79 굉장히 위험한 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계단을 내려가더라도 낙상수라고 하죠. 근데 이 낙상이 그냥 넘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안 다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낙상은 우리가 이제 고관절 쪽이 뭐 나간다, 뭐 이렇게 되는 식으로 고관절 쪽이 나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치료 회복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내가 손이 꺾인다라든가 이런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자잘한 사고수인데 이게 나한테는 6개월, 1년이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삼재분들도 있지만 해운년이 토끼 해인데 왜 토끼띠가 안 좋냐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는 주관적인 관점이니까 참고사항인데, 제가 봤을 땐 내년 토끼띠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들 하셔야 되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61가 내년에 되시는 토끼띠 분들은 교육 쪽으로 관계되신 분들, 강의, 강사 이런 쪽은 괜찮습니다. 나머지 사업, 우리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금전적인 투자, 뭐 확장 이거 절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과거에 알았던 병력이 있었다. 그 부분이 또다시 언짢아진다. 그리고 중풍, 뇌졸중, 뇌경색, 머리 쪽에 문제가 상당히 크게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건강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토끼띠 분들이 사실 이제 내년에 토끼띠 해라서 진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37이 되는 우리 이제 정묘생들 빼고는 사실 조금 기운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조심을 좀 하고 대비를 좀 하자라는 얘기지, 꼭 안 좋다고 해서 그냥 1년 내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올해는 기운이 조금 평균보다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때는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이제 내년에 안 좋은 거를 알고 있잖아요. 네. 앞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물론 저희 이제 신당에서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신적인 것들은 뭐 액풀이를 한다던가 액마기를 한다던가 해서 그거를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전이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마다 음력 구정이 지나고 정월 보름 안에, 음력 1월 보름 안에 홍수맥이라는 거를 어느 신당에서든 합니다. 날짜 정해서. 저희 청궁신당도
항상 1월 뭐 14, 15 이렇게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는 12월 달에 일단 접수를 받습니다. 12월 달까지. 왜냐면 요번에 구정이 빨라요. 네. 빨라서 1월 바로 말에 있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저희가 이제 접수를 이제 받아서 앵박이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부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개묘년 해운년에는 원래 토끼띠들이 재주가 많아요. 재주가 많고 영특합니다. 순간 판단력이 좀 뛰어나고. 근데 해운에서 이게 받쳐주면 내가 능력 발휘가 굉장히 시너지가 나면서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는 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내년 개묘년에는 조금 치고 들어오는 형이 많다. 치고 들어오는 살들이 많아서 내가 조금 주춤하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후년에는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조심할 거는 조심하시고,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무리하게 변수를 두지 않는다. 직장 이동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 요거를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